네, 안녕하세요. 조 사장입니다. 오늘은 사장님들께서 굉장히 좀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, 내가 이제 직원을 뽑을 것 같은데,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내가 직원한테 얼마를 줘야 되나요?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세요. 그런데, 자, 이것 때문에 이제 최저시급에 대한 얘기도 하고,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표님께서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,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보통 드리는 말씀을 여기 영상에다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2023년 기준으로 이제 최저시급은 9,620원이에요. 그리고 이 9,620원을 보통 이제 우리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시간을 잡았을 때 주 40시간을 근무를 하잖아요. 그랬을 때 월 급여를 계산을 하면은 201만 원이 됩니다. 네,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드디어 200만 원이 넘는 월 급여가 계산이 돼요. 그런데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최저시급이 9,620원인데 이 9,620원은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. 주휴수당이라는 거는 일단은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면은 이거는 5인 미만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을 해줘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20% 주휴수당이 보통 20%인데 20%를 계산을 하면은 11,544원이 실제 대표님께서 부담을 해야 되는 최저시급이다. 대표님께서 생각을 해야 되는 최저시급이 11,544원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냥 9,620원에 시급 9,620원에 직원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써야 돼요. 이틀 근무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하루에 3시간 미만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주휴수당이 반영된 월 급여가 드디어 201만 원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201만 원은 주휴수당이 이미 반영이 된 거예요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사실 대표님께서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는 4대 보험을 기본적으로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. 이 4대 보험은 보통 한 18%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인 9%를 사장님께서 부담을 하시고 나머지 절반을 이제 직원이 부담을 하게 되는 구조예요. 그렇기 때문에 201만 원에서 대표님께서 부담하시는 그 9%를 계산을 하면은 200만 원 곱하기 298. 그러니까 219만 원 정도가 돼요. 219만 원이 대표님이 부담을 하는 거죠. 4대 보험까지.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은 1년을 만근을 하면은 한 달치 정도의 퇴직금을 또 줘야 되죠. 뭐 몇 개월 쓰고 그만둘 거면 상관없는데 직원을 보통 뽑는다는 거는 이제 좀 오랫동안 나랑 같이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그 한 달치니까 12분의 1을 또 여기다 반영을 해줘야 돼요. 이거를 반영을 하면은 한 달에 236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. 물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. 뭐냐면은 어, 보통 이제 식대를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고용한 직원이니까 밥값은 좀 약간 내가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한다면은 한 달에 이제 25일인데 보통 요즘에 우리 한 끼가 한 8,000원, 9,000원 이 정도 되잖아요. 그랬을 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가 나가요. 이거를 부담을 만약에 대표님께서 또 대신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256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된다. 이게 결론입니다. 대표님께서 최저시급으로 직원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236만 원에서 256만 원은 대표님께서 부담을 하셔야 된다. 그렇게 생각을 하셔라. 라고 말씀을 드려요.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. 뭐냐면은 이제 그 직원이 쓰는 뭐 비품이나 소모품 같은 거 그냥 맨몸으로 일하는 게 아닌 이상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. 근데 이제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니까 여기서 일단 제외를 할게요. 아무튼 이제 밥이라도 이제 사주면서 직원을 고용을 할 때 256만 원이라는 돈을 부담을 해야 된다. 요건데 음, 여기서 사실 반대로 요거를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직원들은 직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직원들은 이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게 201만 원이잖아요.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4대 보험 9%를 직원들이 또 부담을 해서 이제 그거를 차감해서 돈을 가져가요. 그리고 소득세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. 소득세는 이제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월 급여에 따라서 이제 좀 빼는 게 있어요.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는 어차피 정산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한 1%에서 뭐 많으면 한 3% 넘게도 막 떼갈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이제 최저인 1%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은 그 201만 원에서 20만 원이 또 빠져요. 그러니까
실제 이제 직원들이 가져가는 돈은 181만 원 정도가 돼요. 그러니까 대표님은 사장님들은 이제 직원들한테 잘해줘야 된다고 이제 밥도 막 사가면서 이제 한 달에 한 256만 원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실제로 돈에 꽂히는 그러니까 통장에 꽂히는 돈은 181만 원이라는 거지. 뭔가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사장님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시야를 넓게 보고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직원들은 절대로 사장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보통 이제 사장님들의 시야라든가 생각이 폭이 절대로 이제 직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직원들뿐만 아니라 임원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진짜 오른팔 왼팔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는 그런 임원들도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그 시야의 3분의 1도 보통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만큼 이제 사장님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과 어떤 그 해결이라든가 이런 뭔가 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직원들의 이해는 처음부터 바라지 않는 게 좋다. 네.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만약에 그래서 사장님들이 직원을 만약에 고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그냥 256만 원, 뭐 식비를 안 준다고 하면 236만 원. 이 돈을 그냥 뭐 이렇게 새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너무 이제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고용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좀 약간 긍정적인 생각으로 직원이 나를 대신해서 지금 이제 돈을 벌어다 줄 거야. 또는 이제 직원 덕분에 내가 드디어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생겼어.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래 이제부터는 내 사람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얘를 키워가지고 잘 한번 같이 회사를 만들어 가야겠다.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직원들하고 멋진 어떤 회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. 네. 어, 지금까지 이제 조 사장이었고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도 사장님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